하나에 움직이고 둘, 셋, 넷, 다섯. 확실히 자세 치기에 앞서 저는 여기 굳은 살이 굉장히 많죠. 어우, 징그럽네요. 뭐, 여기는 헬스에서 그런 건데 여기는 볼링 쳐서 그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점점강하게 윤남규입니다. 오늘은 대결 컨텐츠, 리뷰 컨텐츠가 아니라 볼링, 털어치기 하는 법 찍어보려고 강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보다 동호인 출신인 제가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는 수준에서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광주시청 이재중 선수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청에 올해 새로 입단하게 된 이재중 선수입니다. 젖어 있는 오일 패턴 같은 경우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재중 첫 볼을 가져섰고요. 스트라이크 이재중. 오른쪽 레이스의 결과 스트라이크. 이번에는 또 승부처에서 또 선택을 했던 이재중. 좋은 하람을 보여줬었죠. 지금까지 멈췄던 이재중. 박수! 처음부터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개선 방향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독학을 한다는 거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한 건데 그 방향성만 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믿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 보니 저희가 헤맬 필요가 없는 그런 길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지금 뭐 남규가 얘기한 것처럼 정답은 없지만 잘못된 거는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레슨을 해주시는 사람들은 잘못된 부분은 다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레슨을 하실 때 방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나한테 잘 맞는 사람, 나한테 조금 더 와닿게끔 설명을 해주고 구질을 얘기를 해주는 사람의 얘기가 본인한테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남규가 제 얘기를 그대로 흡수해서 변화를 보여준 것처럼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항상 남규한테 얘기할 때 점수 신경 쓰지 마라. 그렇죠. 자세가 예쁘면 점수는 무조건 따라온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서 저한테 혼 많이 났거든요. 자꾸 점수 얘기해가지고. 근데 또 제가 계속 혼내면서 본인도 참고 하다 보니까 점수까지 사냥을 한 피지컬을 완성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볼링 친지 4년 좀 넘었는데 3년 거의 한 9개월까지는 제가 점수가 이게 뭐지? 나 진짜 재미없다. 아 이거 거의 뭐 볼링에 점수 치려고 치는 게 아닌가. 아 이거 내가 너무 수련 혹은 무예를 하는 것인가 이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아 이거를 내 동작가 갑자기 흐려지는 거죠. 이 방향성이. 그때마다 이제 스승이 있으면 그때도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스승이니 레슨 받으실 때 오래 하시면 좋아요. 그분한테. 그러면 그분이 걸어온 길을 저희가 이제 맛볼 수 있는 거죠. 레슨을 받을 때 또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이 사람을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이야기를 가르쳐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자한테 좋은 자세, 좋은 거 그리고 올바른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이야기 혹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아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강의를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어야죠. 네.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진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혼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털어치기 기초를 진행할 건데 기초를 하기 앞서서 꼭 해야 되는 털어치기를 하려면 이 정도 피지컬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강의라는 거를 제가 해드리게 되는데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한 거는 제 볼링에 관한 기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볼링은 항상 정답이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적인 정답이 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또 저랑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한들 그분이 또 잘못된 거거나 그분이 또 무조건적인 정답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실 때는 그냥 아, 이 선수의 관점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또 이 선수는 이러한 방법으로 털어치기를 구사하고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신나게 털러 가볼까요? 가봅시다. 근데 이 털어치기 전에 꼭 필요한 그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쵸. 일단 뭐 털어치기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볼링 선수나 혹은 볼링을 치시는 모든 동호인 분들 다 가장 중요한 거긴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일단 첫째로 원 스텝과 투 스텝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두 스텝이 왜 가장 중요하냐, 육상으로 따지고 보면 저희가 육상 선수들은 단거리를 할 때 도움 닫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링공을 들고 5번의 스텝 혹은 4번의 스텝을 걸어가서 내가 들고 있는 이 무거운 볼링공을 쳐줘야 하는데, 시작이 잘못되면 그 뒤에가 정말 매끄러워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한 거, 첫 번째 스텝과 두 번째 스텝,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따라와야 하는 요인이 스텝에 맞는 푸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원투 스텝에 따른 푸시 타이밍, 그럼 거의 두 가지가 지금 벌써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원투 스텝 해야 되고 또 푸시 해야 되고 하면 벌써 두 가지잖아요. 그쵸. 원투 스텝은 푸시랑 한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 스텝에 움직이는 푸시와 투 스텝에 떨어지는 또 푸시다운 포인트, 이런 것들이 그냥 매끄럽게 한 동작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만 신경을 쓰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신경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거의 이거를 1년을 했어요. 오래 걸립니다. 원래 네. 기본이 가장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제 혼나면서 뭐 영상을 제가 새로 찍어서 보내도 이거가 안 지켜졌다. 먼저 나오는 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방금 내용. 그죠? 항상 저한테 영상 보내주면서 막 이렇게 로테이션이 잘 안 된다, 그쵸. 라인이 잘 안 맞은다. 그렇죠.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어요. 원투가 안 맞아, 푸시가 안 맞아, 항상 이런 얘기만 했었거든요. 이 기초 과정을 하고 다음 영상에는 심화 과정도 찍을 예정인데, 보통 우리 같은 동호인들은 기초에 기반하기보다는 심화 과정에 집중을 해요. 예를 들어 이 핸드 포지션이라든지 뭔가 이런 털리는 포인트라든지 이 어깨를 이렇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왼팔을 벌려야 되나, 막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먼저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업 선수든 프로 선수든 EJ 타켓 뭐 엄청 많잖아요. 다 엄청 뭐 화려하게 쳐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주 목적적인 볼링을 잊고 그 털어치기라는 그 크랭커 털어치기라는 그 단어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그 볼링공의 움직임, 그리고 정말 화려한 그 회전, 스윙. 자세,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경쾌하잖아요, 스트라이크 소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스피드와 회전, 그리고 커핑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거 세 가지를 신경 쓴다고 해서 그거 세 개만 신경을 쓰고 볼링을 친다? 절대 저는 털어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털어치기가 된다고 느끼시더라도 그거는 털어치기가 된 게 아니라 모양만 흉내가 내지는 거고, 그리고 절대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잘 털어친다,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절대 들을 수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걸 놓치면 안 된다. 나는 지금 털기 전에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착지가 된 상태에서 스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털어치는 거, 이 팔꿈치의 움직임과 손목의 움직임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동작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혹은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도 두 번째 동작의 움직임을 가장 많이 구사하고 계실 텐데,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팔꿈치를 접었다 펴야 되니까 몸이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몸이 같이 낮아지니까 나 팔꿈치 접었다 펴진 것 같아, 회전이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계속 이어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착지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이 내려온다 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져주셔야 일단은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얘기는 정말 사실 기초가 아니라 볼링 인이라면 평생 달고 가야 될 핵심. 뭔가 볼링이 안 될 때 착지 스윙을 먼저 꼽지 않나. 그게 안 될 때가 가장 볼링이 슬럼프고 좀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지금 볼링 친지 한 구력으로는 한 18년 정도가 됐는데 저 아직도 착지스윙 연습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하셔야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볼링공의 무게를 느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무게를 느끼려고 막 팔에 힘을 준다거나 혹은 볼링공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어떤 다른 불필요한 동작들이 생겨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내가 처음에 잡아놨으면 그 볼링공의 무게만 느끼시기만 하면 돼요. 느끼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단순하게 느껴보자. 어떻게 느낌이 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동호인들 혹은 이제 아대 끼신 분들, 뭐 탈아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죠? 이 털어치기를 할 때, 탈아대를 갈 때, 아대를 이제 제거를 할 때, 볼 무게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봅니다. 사실 이제 보편적으로 여성분들께서 아대를 사실 많이 착용을 하시기는 해요. 근데 뭐 요즘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대를 안 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혹은 아대를 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볼 무게를 버텨주지 못해서 손목이 브로큰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동작 때문에 볼에 회전이 없어요. 혹은 회전이 생기더라도 볼에 훅성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본적인 거를 다지기 위해서 아대를 착용하시는 이유들이 훨씬 더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탈아대를 하시는 분들 이제 나 아대 꼈다가 아대를 벗을 건데 또 손목이 브로큰 되면 어떡하지? 해서 볼 무게를 줄이시려고 하시고 혹은 그럼 손목에 힘을 더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게 들 수 있는 무게가 맞는 거고 그리고 손목을 커핑을 유지하고 손목이 브로큰 되지 않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손목에 힘을 쓴다. 손목에 힘을 쓰면 오히려 백스윙 정점에서 내려올 때는 손목이 브로큰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볼 무게를 느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것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거는 설명드릴 때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 무게는 무조건 느껴주시고 탈아대라고 해서 손목에 힘을 준다 혹은 파운드를 무조건 낮춰야 한다 둘 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보통 아대를 처음에 사용하시는 계기가 어느 정도의 힘을 보태주기 위함이라는 그쵸, 거죠. 그쵸. 네. 그러면 그 아대를 벗을 때는 어떻게 어느 시점에 벗어야 되나 이런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내가 아대를 벗고 치시는 거를 희망을 하셨다가 힘이 잘 되지 않아서 아대를 끼신 분들은 내가 아대를 껴서 치다 보면은 힘 때문에 아대에 되게 기대어서 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탈아대를 희망하셨다가 아대 끼신 분들은 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강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대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네. 아대를 끼게 되면 네. 여기가 기대하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적응이 되고 볼 무게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면 눌리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는 느낌이 올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때쯤이면 아대의 유전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아대를 네. 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쵸. 아대는 뒤로 브로큰 되는 걸 잡아주는 거지 커핑을 만들어주는 동작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브로큰이 안 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럼 아대를 빼줘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실습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론적으로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고 털기 전에 필요한 상황 1, 2 스텝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투구하는 타이밍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일단 뭐 자세가 조금 불안정하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릴리스 할 때 그 타이밍이랑 힘 전달이 잘 안 됐어요. 자,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1, 2 푸시 타이밍을 맞췄을 때의 자세와 지금 이 자세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옆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느낌을 가져가실 때는 평소에 본인이 투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타이밍을 극대화시켜서 가지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원래 느낌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원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볼링을 많이 치고 계시고 이게 맞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에서 이 타이밍이 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 둘, 셋, 넷 올라가게 되면 다섯이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던 거를 끄집어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착지 타이밍이 맞춰지기 때문에 넷에서 바로 끄집어 내리면서 착지를 들어가게 되면 자세가 불안정해집니다. 그 이유는 힘으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깨 움직임 자체가 앞으로 쏠려지고 중심이 앞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푸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연결 동작으로 만들어진 푸시 타이밍을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들어가야 볼 무게를 최대한 이용을 시킬 수 있고 내가 힘으로 끌어내리지 않아도 착지가 들어갔을 때 볼이 타이밍이 맞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남규가 한번 치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집중해서 보실게요. 자, 제가 옆에서 말로 박자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에 움직이고 둘, 셋, 넷, 다섯. 확실히 자세를 잡기 전에 백스윙의 행타임이 여유 있게 길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백스윙이 엄청 길어지죠? 어때요? 타이밍이 뭔가 엄지 타이밍이 좀 빨라졌어요. 자, 이렇게 엄지 타이밍이 빨라졌다. 사실 엄지는 이 타이밍에 빠지는 게 맞아요. 딱 엄지 빠지는 타이밍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쵸? 중략지가 뭔가 저절로 지금 걸리는 느낌? 엄지 타이밍이 길고 늦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스윙에서 여유가 없이 이거를 끄집어 내려오게 되면 이 손가락으로 볼링공을 강하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압이나 그립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걸려 있다 보니까 빠져줘야 되는 타이밍에 빠지지 않고 이게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딸려 나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편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이스. 이렇게 스펀지처럼 안 하면 진짜로 맞아요. 아, 농담이고. 보이죠? 이게 저도 과장되게 원스텝에 나가면서 투스텝에 맞추려고 지금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지금 이거 다듬으면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스 타이밍. 이건가? 샷. 지금. 두 번째 해야 될 거 뭐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지가 된 상태에서 스윙을 하시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서서 원투 스텝이랑 푸시 타이밍이 맞아도 착지가 이미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가장 연계 동작이 잘 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그걸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더 극대화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영상을 보게 되면 움직이고 있을 때 이미 스윙은 계속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샷 직전에는 멈춰지는 느낌이 들 텐데 그거를 연습을 가져가기 위해서 느낌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건 여기가 볼 투구하는 파울라인이라고 치고 느낌이 이렇게 모든 자세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와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그냥 가볍게. 그렇지.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역시 배워야 돼. 역시
이 배움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느끼려고 하는 연습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되실 거는 저야 뭐 이런 동작 자체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인 건데 이 연습을 하실 때는 볼 무게를 느끼시면서 잡아놓고 그대로 떨어지는 그것만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더 극대화시키는 연습을 하기 위한 건데 잡아놓고 이 동작을 하려고 힘을 써버리시면 자세가 이렇게 날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연습하실 때는 익숙해지기 전까지 잡아놓고 볼 느끼고 다시 잡아놓고 느끼고 일단은 이거를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가 다 잘 돼도 착지가 안 되면 결국에는 앞에 거를 잘한 게 안 되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착지는 내가 앞에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그거를 조금 더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느끼는 걸로만. 지금 제가 볼 무게는 느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볼 무게를 실어 놓은 곳에서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고 앞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착지를 먼저 잡아놓고 그 무게대로만 스윙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작들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중 선수는 지금 퍼핑을 만든 게 아닌가요? 혹은 털어치기를 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정확하게 무게를 실어 놓은 곳만 집중을 해서 그 무게가 분산되지 않는 느낌만 가지고 스윙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예도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잘못된 예, 볼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힘을 썼을 때가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치기에 앞서 저는 여기 굳은 살이 굉장히 많죠. 어우, 징그럽네요. 뭐 여기는 헬스에서 그런 건데 여기는 볼링 쳐서 그런 겁니다. 검지 굳은 살. 그렇죠. 말씀하는 거죠? 중심은 저는 여기에다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조금 더 느끼기 위해서 힘을 준다 혹은 여기를 더 밀어준다가 잘못된 예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은 제가 굉장히 오바스럽게 보여드린 것 같겠지만 이 느낌을 힘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기다리면 안 돼요. 힘을 주고 있을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를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밀어주기 위하면 어깨가 먼저 눌러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어깨가 완전히 앞뒤로 움직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이기에는 되게 파워풀하고 멋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회전이나 볼의 그런 파괴력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볼이 흔히들 날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 그런 느낌의 시작이 볼 무게를 힘으로 억지로 느끼려고 해서 움직이는 어깨 움직임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깨를 고정하는 게 어느 정도 그 정답일 수 있겠네요. 그치? 이게 볼 무게를 느끼기만 하면 어깨는 쓸 이유가 없어요. 볼 무게를 느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건데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더 느껴보겠다고 억지로 힘을 주면 들었다가 빵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거 중심 주고 무게 느끼면서 움직이는 대로 쭉 움직이면 여기가 계속 붙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못 느낀다고 힘으로 더 해버리면 퍼핑도 많아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편하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되게 불안정한 샷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 엄지 존나 아파요. 이렇게 하니까 엄지 빨개졌어. 네, 제가 지금 그렇게 불안정한 샷을 보여드리고 볼 무게를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가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보시면 여기가 엄청 빨개져 있습니다. 바로 네. 그 엄지 바로 올라오죠. 올라오네요. 네. 부상의 위험도 있고 너무 아파요. 엄지에 이 트러블이 생기면 확실히 볼링을 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대로 볼 무게만 느끼고 조금 더 털어치기를 조금 완성시켜줬을 때의 샷으로 볼 반응을 한번 더 보실게요. 네. 확실히 중량지에서 나는 소리부터가 좀 그렇죠. 나는 걸지 않았는데 걸려 나갔고 자동 리프팅. 그렇죠. 아, 지금 친 자리가 제가 라인을 보고 친 건 아니기 때문에 볼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시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까처럼 쳤을 때는 되게 둥글게 뒤에 힘없게 움직이는 반응이었다면 지금은 확실하게 볼이 잡히고 조금 더 날카롭게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기초, 털어치기 기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구사가 된다고 한들 털어치기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털어치기가 구사될 수도 없고요. 대신에 이게 모든 게 밑바탕이 되고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심화 과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 그 과정을 적용을 했을 때 털어치기가 조금 더 보다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끔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게 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 있다고 하면은 다음 편인 심화 과정을 시청해도 무방하겠네요. 물론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분들은 뭐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볼링이라는 게 정답이 없는 것처럼 진짜 100% 완벽한 거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구사를 하고 계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인지해 주시고 이 영상을 계속 시청을 해 주시면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다를 더 해주시면 오히려 더 좋은 길이 되는 거니까 나 이거 되니까 이거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한 번 정도는 더 보시고 더 생각을 하시고 더 좋은 털어치기를 만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 핸드 포지션, 그 다음에 리프팅 혹은 로테이션, 이 털어치기를 원하시고 털어치기를 구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어깨의 움직임이에요.